3번천 보건 라디오 시민 공론장 오늘 2차입니다. 지난 1차에 이어서 오늘은 시민이 참여하는 3번천 보건과 관리 운영을 주제로 해서 이진복 열린사회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이금순 사단법인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대표님이 이렇게 함께 참석하셔가지고 서로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가 올라가고 이제 오늘 기사로도 나갔거든요. 팟빵하고 유튜브가 나갔는데 지금 반응은 좀 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요걸 이제 조회수가 지금 한 70회, 80회 아까 확인해 봤는데 축하합니다. 80회 정도 올라왔고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댓글을 안 다셨다면 댓글 꼭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먼저 계속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던 이금순 대표님께 먼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의 한 30년 전부터 군포 사회에서 계속 이금순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해오시면서 특히 이제 자연 생태 활동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난해 3번천 복원을 위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3번천사 모임을 주축으로 해서 20여 차례 이상 전문가 토론회도 하고 사례 답사도 다니시고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해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기 소개를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제 3번 신도시에 5개 도시 건설을 할 때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온 케이스고요. 89년도에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는 그것도 200톤급을 지으라는 이제 건교부하고 환경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한 40년 전쯤이죠. 네, 그래서 발표를 하고 내가 입주한 년은 이제 94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주해서 정말 열받았던 건 남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를 좀 하겠다 그랬더니 그 집에는 남자가 없냐. 이래서 열받아서 이제 동대표 했다가 발목을 확실하게 잡혀가지고 36개월을 진짜 오지게 네,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동대표를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게 무슨 활동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되냐 그러는데 저의 전체적인 활동에서 이 물이라는 게 이제 연결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를 알았고 그러면서 이제 초막골이라는 곳이 수리산에 완전히 이제 물이 시작되는 곳에 그 물이 흐르는 곳이었는데 그 곳을 이제 체육시설을 집어넣겠다는 얘기, 소각장 넣어야 된다는 얘기 등등 하면서 이제 물과 관련된 거를 제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의 일환이 이제 2006년도에 진행된 에반디뿌리 축제 2007년도까지 했는데 에반디뿌리라는 거를 왜 애자를 띄고 반디 축제 이렇게 하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애가 굉장히 소중한 게 물속에 살고 있는 다슬기 그 다음에 물달팽이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수소곤충인 거예요. 그래서 애는 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했고 물오리 나무가 굉장히 계곡부에 많았는데 이것도 지키고자 했었고 등등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의 이력은 물과의 역사가 이제 3번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하고도 연결. 네. 물을 시작하려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이 30년이지 긴 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참석해 주신 이진복 소장님 지금 군포에서 거주하신 지 한 30년 넘었습니다. 역사학자이시고 그리고 또 저희 또 군포 시민신문 발행인이시기도 한 열린사회연구소 이진복 소장님께서도 이렇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역사학자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30여 년간 물론 대학에서 역사를 강의한 것에 불과하고 학자라고 할 수는 없는 면이 있습니다. 왜? 학자라고 할 만한 전문서를 아직 쓰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학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감이 있고요. 갑자기 자기 고백 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린사회연구소는 1996년도 지금부터 근 30년이 돼가죠. 96년도에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닫힌 사회가 아닌 열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만든 것이 열린사회연구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구소의 역할은 아주 미진할 뿐입니다. 10여 년 전에 있어서의 군포시민신문 재창간에 관여한 것은 열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열린 사회,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의 열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계층 간에 보다 나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보다 나은 열린 사회가 되기 위해 군포에서 미력 하나마 노력하려고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아, 뭐 준비 프롬프트를 앞에 놔뒀어야 되는데 저만 이렇게 설치를 해놨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두 분이 오랫동안 지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건강함을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바로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금순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3본청 복원의 과정에서나 복원 이후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계시거든요. 그 왜 시민이 참여해야 됩니까? 시민이 참여를 안 하면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가 되거든요.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만들어서 제대로 만든다 한들 그 다음이 이렇게 지속적이지 않으면은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지역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한 가지 예로 이제 물과 연결되는 곳이 초막골 생태공원인데 사실 17년 운동해가지고 2년 동안 만들었는데 정말 치열하게 참여했거든요. 참여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해가면서 공무원도 참여하면서 아마 우리 군포시 역사에서 민간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만들고 지금 한 7년 차 정도 됐는데 운영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빼고 싶어 하죠. 목소리가 크니까. 시민들이 생태공원이라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민원을 넣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기의 편리한 거 이런 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생태공원하고는 관계없는 길로 막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한 3본천 복원이라 그러면 저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이 기간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미리 준비하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근데 시민단체는 그게 가능하고 이후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네, 저는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가 꼭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의문이 드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용하는 시민은 또 자기의 편리성만을 위해서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는데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홍보하고 교육하고 프로그램 속에서 녹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잦은 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정말로 강하게 하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도 우리의 역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다행히 공무원들이 이제 전화해갖고 이러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만 오면은 대안을 얘기해 주거든요. 설명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근무하다 가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단절된 공무원 생활 속에서 이게 원활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말씀 속에서 이제 이해한 거는 그러니까 시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민원이나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공무원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을 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이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어떤 그런 민원이나 이야기들을 풀어내 가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건강한 어떤 우리 시민들 중심의 어떤 그 생태 그 초막골 공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으로 네, 이해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지속 가능성의 문제와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좀 삼본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참여할 필요성도 역시 있다.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재용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 삼본천이 그 군포 시민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삼본천 복원이 뭐 영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 삼본천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좀 쉽게 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삼본천이 군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삼본천이라는 명칭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삼본천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현재 알 수는 없으나 3번이라는 명칭이 먼저 만들어졌을 거라 보고 그것이 일반화되고 3번 지역이 발전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개천의 이름을 정할 필요가 있었을 때 아마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찾으려면 3번천이라고 하는 명칭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을 구별하고 인식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붙인 명칭으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신앙, 전통과 풍습, 연희와 물산 등의 실정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명은 작게는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국가까지 걸쳐 있는 가장 큰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명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번천이라고 하는 지명이 언제 처음으로 등장했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계천이라는 명칭도 일제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원래는 한양 도성 내의 개천이었습니다. 이 개천이었던 것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제 청계천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제기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계천이 아니라 그 전에 개천이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3번천도 분명히 개천이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번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1871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안에 있어는 1871년도, 지금부터 한 153년 전이죠. 경기 읍지 과천현 지급 사례 대개책이라고 하는 책자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천현 남면에 있어서의 3번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3번이라는 명칭이 일제 식민지시대에 만들어진 명칭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근데 식민지시대 들어오기 이전에 1871년도에 벌써 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이전에 있어서의 82년 전이었던 1789년도 과천은 호구 청소에 의하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과천현 남면의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3번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산절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산절이. 그러니까 산 밑이라는 명칭이죠. 산절이. 그러니까 산 아래.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리산 아래. 이러한 명칭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871년에, 그러니까 1871년이라는 시기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1871년도에 과천현 남면 산절이에서 과천현 남면 3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71년이라는 시기가 바로 뭐냐면 일본에 있어서의 그 명치유신이 일어나게 되고 조선과 일본이 상당히 많은 연관관계를 갖게 되는 시기였고 그러한 면에서 3번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산절이보다는 3번이라는 명칭이 더 오히려 낫다라고 봤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기록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4년도죠. 14년도에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조선의 지역을 조사했던 조선 지지 자료에 의하면 삼본동, 삼밑,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삼밑과 삼본천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때쯤에서 삼본천 명칭은 일제 식민 시대 이후에 일본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지자료의 조사에서 나온 걸 보게 되면.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시흥군지부터 시작해서 삼본천의 명칭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삼본이라는 명칭 자체가 일제 시대의 그 일본 명칭, 야마모토라고 하는 일반 명칭으로 오해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원래 명칭은 순수한 한국말로는 산밑입니다. 산밑. 산 아래라고 하는 뜻이고 한자 지명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산절이입니다. 산절이고 이것을 지나는 개천이 일제 식민지 시대 개발되면서 삼본천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명칭이라는 것은 사회 변화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명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89년도 제1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3번천을 복개하여 도로를 만들고 3번 신도시를 조성한 것이 현재 보여지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부터 3번천 보건 문제, 우리 옆에 있는 이금순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활동가들이 보건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 통합하천관리계획에 따라 3번천 일부 구간 총 4.95km에서 중에 1.44km 군번천과 안양천이 합류되는 하류 지역에 복원한다는 계획이 된 것이 현재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천의 복원은 군포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친수 공간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묻혀져 있었던 3번 지역의 역사 문화도 복원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만하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3번천이 갖고 있는 의미, 아마 제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신 거죠? 예. 뭐 역사적 의미를 하셔가지고 그 동네 살던 사람들 섭외할 거 잘못했네. 근데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이 섭외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네. 잘 몰라요. 네. 잘 모릅니다. 예. 아니, 네. 그 지난번 토론회 때 보니까 이동환 시의원이 네. 그 살면서 옛날에 놀고 막 이랬던 맞아. 이동환 시의원 나오기로 했으니까 예.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예.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아니 이런 어떤 3번천 복원이 어쨌든 뭐 3번천이라는 이 역사적 그 의미가 있었고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또 시민의 한 사람이시고 또 전문가이시기도 한 그 이진목 소장님께서 3번천 활동에 이렇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는지 뭐 이걸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그 시민 참여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을 또 해나가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3번천 복원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번의 명칭에 갖는 의미를 새롭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3번의 명칭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제 식민시대에 만든 것으로 오인해 왔고, 저는 정말 오인해 왔고요. 3번의 본자는 근본 본자로만 생각했는데 이 근본 본자뿐만 아니라 밑본이라는 그 한자 의미가 있어요. 아랫본, 밑본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 따라서 3번의 명칭에도 산밑, 산저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번이라는 명칭에도 산저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산저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것인데 3번의 명칭이 등장하는 1871년도의 시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뭐냐면 일본에서는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아직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에 있어서의 고종치인데 이때 그 명칭 때문에 들어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일본의 근대화 시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고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문화적 복원에 대한 의미적 측면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과 연결시켰을 때 항상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과대 포장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근거에 우리가 물론 역사 사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근거의 기초에서의 상상 날개를 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그 친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복원에 있어서도 결국은 문화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아마 특히 이금순 대표님이 그런 면에서 자꾸 오라고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3번이 가지고 있는 그 명칭 속에서의 어떤 우리 그 흐름이 있는데 그런 그 명칭 속에서의 어떤 우리 순 한글 그 명칭 속에서 이제 산밑이라는 어떤 표현들 속에서 이제 3번이라는 흐름들이 왔는데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3번천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 문화적 복원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그 하천, 또 우리 하천의 우리 그 도시 문화 뭐 그런 것의 중요성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 우리 회의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잘합니다. 그 이금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도 제가 초기에 이제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뭐 20차례 이상 그 여러 가지 다양한 3번천과 관련해서 활동하셨잖아요. 그 전문가 중심의 또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활동의 흐름들이 쭉 어떻게 있었는지 또 그 활동 속에서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또 이 관련된 어떤 정책 결정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또 참여가 됐던 건지 또 어떤 한계가 있었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그 궁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시민 참여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 제가 시민이니까 시민 참여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고민하면서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는 또 이제 당사자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큰 고민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법인에 자연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는 지금 현재 이사님들만 한 20여 명 되시거든요. 근데 거의가 다 전문가셔요. 분야별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아무튼 뭐 중간에서 엮는 것만 잘하자. 조각보를 이렇게 색동 조각보를 만들 때 조각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다양한 색깔로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서로 붙이지 않으면 절대로 보자기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도 전문가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신 거지 제가 사정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발적인 전문가들의 참여는 예, 3번 천사를 만들고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가는 또 저희 단체에 있고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켜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숙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시청 앞에서 몇 시죠? 8시부터 9시까지 시위하시는 분들 1년이 넘게 거의 노인들이에요. 쓰러지기 직전에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안 된다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3번천과 관련해서 네, 안 된다고. 오시라고. 예, 예. 예, 오셔가지고 그 답답함을 얘기해라. 누구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 답답함을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시라고 그랬더니 가서 얘기하면 뭐하냐. 해결될 것도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오셔라. 그랬더니 우리 전문가 중에 한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배짱이냐고. 무슨 배짱으로. 그래서 배짱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요번에 3번천 복원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잖아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좀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가 이제 다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GTX 어쩌고 저쩌고부터 뭐 이것까지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이 복잡한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우리가 다는 못 들어드리지만 이렇게 공론장을 열었을 때 서로 그 아픔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중하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거기 그렇게 오시게 하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거 중심 수계 모니터링 보건 예, 이렇게 하고 선진지 연수 재해방지 교통들 사실은 제가 뭐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20번을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 진행 속에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건 사실은 일본 그 분 오셔갖고 국제 심포지움을 여는데도 그분도 그냥 정말 이렇게 달려와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안에서 뭐 이제 이동환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이동환 군포시 의원. 네네 그분은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제 결합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다행히 이제 시의장님도 장소를 준다든가 이런 거에 되게 호의적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힘들었던 부분은 예,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정말 오지 않다가 나중에 한번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냥 환경부에다 제출했던 그 서류 정도에서 그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은 굉장히 좀 많이 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쉬움은 시민들이 좀 이렇게 막 훌륭하게 웅성웅성 왕성하게 좀 참여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으나 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박수남 열심히 한번 하셨으니까 한번 쳐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저희도 이제 이 지금 라디오 시민공동장 때문에 그 군포시청 건설과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섭외를 했는데 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민이 돼가지고 그 아까 조금 전에 계속 열심히 활동했던 이동환 군포시 의원하고 이하경 우리 국회의원님이 이번에 이제 부의장이 되셨잖아요. 부의장이 되면서 이제 상임위를
그 삼본천 그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면서 판노위로 가셨다 해서 환경노동위원회로 가셨다고 해가지고 잘 그래서 이제 됐네. 정봉임 지역보좌관이 네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이 짧게 이제 좀 대답해 주신 게, 그러니까 전문가, 시민의 많은 참여도 중요한데 그런 준비를 위해서 전문가 중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토론들과 이런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이렇게 검토하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전문가 중심으로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있죠.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활동을 시작하고 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보다 보니까 보는 해안한 점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지도 이미 좀 알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에 맞는 삼본천 복원을 하면서 정말 필요로 한 게 뭔지, 어떻게 설정해야지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예, 우리가 옆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시작하는 복원인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예, 이런 과정에서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지난해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거에서 전 출발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지난해 이제 참석하면서 이제 취재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고 이제 느꼈던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뭐 저 버전으로 좀 설명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 공무원들이 이제 하천 복원을 한다 어디에서나 보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항상 리스크가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했던 것들, 검증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쓰고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청계천 같은 경우를 보고 그냥 용수를 수돗물을 쓰고 전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순환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도시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나 그 군포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게 맞는 거냐? 그렇지 않다면 이왕 돈이 들어가는 거 좀 더 미래 가치를 담고 시민들을 위한 것들을 한다면 보다 전문적인 다양한 그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그 20차례였던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전문가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다양하게 좀 더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그 안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것을 검토했던 과정이 아니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너무 그래서 잘하시네. 아니, 감사합니다. 또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 보면 이제 지난 1차 공론장 진행하면서 우리 이금순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지난해에 그 삼본천 그 복개된 삼본천 안에도 들어가 보셨잖아요. 네네. 그때 뭐 이렇게 어떤 걸 보셨는지 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걸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은 신도시가 이제 사실은 급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왜 우리 또 이 신도시에서도 뭐 바다에 모래를 퍼다가 쓰는 어떤 이런 말이 많을 정도였는데, 복귀하는 것도 거기가 이제 삼본 시장이다 보니까 급하게 막았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급하게 이거를 복귀를 하다 보니까 수질에 대한 그게 없었잖아요. 정말 가보면 금정역 역사 뒤로 내려가는 물이 이런 말을 공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똥물 같은, 네, 그 정도의 수위였어요. 뭐 말들은 뭐 ppm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도 막 네, 냄새도 그냥 나고. 봤을 때 논에 물 맑기가 이제 사실은 생물들이 가장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그 급수잖아요. 요게 3급수, 4급수라 그러면 금정역에서 나가는 그 급수는 우리가 이렇게 뭐 몇 급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물을 내려보내더라고요. 복귀하고 이후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금정에서는 폐수가 나오는 겁니까? 네, 거의. 생활하수. 근데 생활하수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진한, 예, 이러면서 안양천 살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역에서는 이제 내가 안양천 살리기에 그때 정말 좀 바람직한 게 뭐였냐면 20몇 개 시군군의 그 과장급 이상 분들과 이렇게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한 30여 명
이렇게 활동하고 또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안양천 쪽에서 더 이쪽에 그러니까 그 항의를 얘기는 했어요. 이번에 들어갔을 때 작년에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지난번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삼본천물이 흐름 얘기하는 삼본천물이 이제 안양천으로 흘러 네네, 들어가니까 네네. 이제 그 삼본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심각하다고 물고기 다 폐사시키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네네. 그 공무원들과 이제 활동가들이 네. 그런 지적을 했다 그 말씀.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안양에 군포- 살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니 맞아요. 네. 여기서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 많이 쏟아져가지고 군포시에서도 가보면 물고기가 떴어요. 그리고 가보면 진짜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인데 끈삼 접촉 산화 공법이라 그래서 이 공법을 사용을 했어요. 여기에 비용이 좀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해갖고 그때 이제 이 환경 쪽으로 아는 친구가 공무원으로 좀 있었는데 나랑 좀 친했는데 그 친구가 다행히 이 군포의 지역에 좀 거주하면서 요거를 했는데 거짓말같이 그거를 설치하고 물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금정역 아래에 물 맑기를 보신 거예요. 한 2급수? 네, 그런데도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후에 왜 발생했냐 그러면 공장지대가 있잖아요. 비만 오면 몰래. 넘쳐. 예, 아직은 그게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수리산 계곡부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약하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는 이유가 12단지 뒤에 바위를 그 터널 생기면서 바위 두들기는 날 정말 옥수가 다 쏟아져 나갔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걸쳐서. 지금 현재는 12단지 뒤가 우리 입주하는 94년도, 5년도만 해도 발을 담글 정도로 깨끗했는데 지금은 네, 비 올 때만 물이 있고 비가 안 내리는 순간에는 모든 잎들이 거기 가가지고 체류되잖아요. 그러면서 예,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는. 근데 이제 아쉬운 거 3번 신도시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 계곡부에서 내려오는 물들의 지도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오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 물줄기의 지도를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으로는 여기서 뭐 30여 년 활동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물은 끊임이 없이 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뒤에 들어가면 네, 거기도 지금 물 쏟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찾아줘라 공무원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할 사람이 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 맞아요. 이제 그런 노력들 속에서 물이 이제 유입이 되고 또 끈 미생물 그것도 이렇게 설치하면서 물이 정말 그렇게 시커멓은 것들이 결국 잡아진 건데 그 잡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 계곡부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나마 순환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물이 흐르면 썩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잘한 짓 중에 하나는 이제 제 자랑이에요.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초막골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흐름이 가장 큰 물줄기를 절대로 못 막게 했고요. 가능하면은 사행하천, 이제 직강하천이잖아요. 지금 만드는 게 사행하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습지를 최대한도로 유지를 시켰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희망이고 3번 천 복원하는데 이제 희망으로 남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예, 예전의 역사를 좀 쫄쫄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 들으니까 이해한 게, 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뭐 이렇게 복개된 삼본천물이 거의 똥물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안양천 내려가면 물이 더럽다고 항의를 하니까,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그 삼본천 그 밑에 복개된 그 밑에 뭐 좀 설치하고 나니까 네. 한 2급수 정도의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네. 지금 생명은 아직 없다. 생명이 완전히 없진 않았죠. 예, 예. 왜냐하면 밑에 계곡부에서 여러 줄기 제가 물줄기의 지도가 없을 뿐 예. 물이 마른 적은 없다 그랬고 예. 물은 흐르면 썩지 않는다라는 거에 예. 생명이 완전히 죽어 있진 그러니까 않다. 생명이 완전히 죽지 않은 것은 이금순 대표님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예, 된 거다. 뭐 그렇게 민망하기는 좀 이야기하십니다. 하네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민망하기는 하지만 예, 예. 오랜 세월 사실 예.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예. 아 근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초막골 생태공원을 자주 갑니다. 예, 자주 가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무슨 공원인가 싶었던 정도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저는 좀 많이 느꼈던 게 그게 이제 어쨌든 시민이 참여하고 또 거기 이제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해마다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공원답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생태공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많으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서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어쨌든 자연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쨌든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공원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결국 시민이 참여하고 또 관리 운영에 어떤 또 주체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장점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주목 그 우리 소장님께 드리는 게 열린사회연구소 소장님이시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번 1차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물어보면 삼본천이 어딘지 잘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사 온 지가 한 십몇 년 됐기 때문에 그 복귀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저도 삼본천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수의 군포 시민들은 삼본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때문에 이거를 왜 또 복원해야 되는가도 잘 모르고 있고 그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은 교통 문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런 교통 문제도 있고 또 뭐 사실은 이제 내재산권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 시민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면 좀 먼 길이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까지 듭니다. 예. 아까 그 또 이금수 대표님 지난해 여러 가지 활동들 또 그 같이 또 수사님도 하셨는데 소위 전문가 중심에 했는데 이제는 과제가 어떻게 좀 다양하게 올해는 좀 이렇게 그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갈 건가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어떤 방안이 있다고 좀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이 삼본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포시에 있어서의 수계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2010년도에 군포시사에서 만들어진 수계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872년도 과천년 지방지도에는 군포천만 나와요. 그 군포천 안에 이제 삼본천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뭐 당정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천들이 있는데 뭐 주감천도 있을 것이고 뭐 황구지천도 포함되어 있다라 보는데 여하튼 지도에 펴지는 군포천만 나와요. 그리고 군포천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79년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삼본천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2010년도에 군포시사에 보이는 군포시의 하천은 모두 수리산에서 발원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다 움직인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안양천, 반월천, 황구지천의 세 개의 수계가 있고 또 하나의 수계가 바로 뭐냐면 수암천의 수계가 있어요. 수암천은 군포가 아니라 안양이죠. 아예 직접 그 뒤로 빠지는 북쪽은 수암천은 안양으로 가는데 이 안양천의 이제 지류가 이제 삼본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양천 지류에 있는 것이 삼본천과 당정천이 있고 이것은 이제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강수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반월천에서는 우리가 대함이 아는 사람이 주감천, 뭐 주감천이 바로 반월천으로 내려가는데 주감천은 사실은 물이 끌어다 내려가는 형태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반월천은 결국 시어호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구지천은 수원시와 화성시를 지나서 안성천의 제1 지류였던 진이천으로 빠집니다. 진이천에서 이제 안성천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군포시의 물의 수계는 세 개의 크게 하나는 시어호로 빠지는 거 있고 하나는 한강으로 가는 거 있고 하나는 안성천으로 빠지는 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수계가 바로 한강으로 빠지는 그 삼본천과 그 안양천의 지류인 삼본천과 당정천이라고 볼 수 있고 당정천이 아마 옛날에 군포천이었던 것 같아요. 일명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있던 삼본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삼본 소각장 부근인 수리산 남단 258m 지점에서 발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약 1km 구간은 자연하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그냥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막골 생태공원이 있는 것처럼 그 물이 흐르다가 삼본 신도시 건설 구간이었던 수리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정역까지 3.5km 구간이 바로 복개되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안양천과 결합하는 그 하류 지역의 1.44km가 복원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삼본천은 기본적으로 수리산 남단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본천, 근데 뭐 그 안에 지류도 또 많아요. 큰 지류는 그거고 그 다음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뭐냐면 그 수리산 지역에 있어서의 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그 물줄기가 다 빠졌죠. 그게 이제 모여드는 것이 되게 어디냐면 중앙공원 지역의 물줄기로 모여드는 건데 그 지류는 작은 지류로 다 모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물이 많았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물은 아니라고 보이죠. 그래서 시민 참여는 어떻게 해요?
시민 참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까 이 대표님이 주로 많이 했던 것이고 지금 제기되는 것은 바로 교통 문제인 것 같아요. 교통 문제하고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것 아니 같아요. 지금 시민 참여를 좀 이렇게 하려 하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예. 아니 어떤 것에 대한 시민 참여를 그러니까 얘기하죠? 지금 어쨌든 이 3번천 복원과 관련해서 음. 뭐 그러니까 3번천도 잘 모르고 왜 복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아, 속에서 그건 기본적으로 예. 먼저 알릴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시민 공론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지역 언론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몰라요. 잘 모르는 것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아까 3번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죠. 기본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문제는 아마 교통 문제하고 물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계속되지 3번천에 갖고 있는 물이 그러니까 3번천을 복원했는데 물이 안 흐르면 의미 없잖아요. 그럼 물을 흐르는 문제의 그 수계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어떤 형태로 복원시켜서 연계시킬 것이냐가 하나의 큰 관건이고 또 하나는 금정역 일대가 상당히 그 번잡한 지역인데 여기를 복개했을 때, 복원을 시켰을 경우에 결국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옛날에 그 청계천 복원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아마 교통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지금도 교통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상당히 물론 뭐 2차선씩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3번천이 복원된다라고 해지면은 사실은 물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는 다 전문가들이 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안 해보고 나서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면이 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면이고, 그러면 아마 큰 고민 없이 해결될 거라고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이런 어떤 공론장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 시민들이 들어와서 3번천의 어떤 의미 또 복원의 의미들을 좀 같이 이해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 개진하고 그것도 수렴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또 이제 같이 고민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들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올해. 아니 이금수 대표님께서 준비 잘 하셨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좀 묶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시민이 그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참여 과정에서도 이제 참여 이렇게 그 3번천 복원의 과정에서도 그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복원된 이후에도 이제 관리 운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조금 전에 초막골 생태공원 말씀하시면서 왜 시민이 그 관리 운영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설명은 또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또 제가 이제 국내외 사례는 또 그때 그 우리 토론 과정에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시민이 주체가 돼가지고 했던 그런 과정도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민들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올해 만들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지원 사업도 받아가지고 그 이렇게 지금 이미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사업. 네. 상반기 사업으로는 3번천 복원 사업을 위한 시민 주도형의 시민 참여 제도를 마련하는 거를 상반기에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는 상반기 사업으로 좀 가져가고요. 하반기 사업으로는 3번천 복원 사업을 위한 군포 시민 비전과 방법 설정을 좀 하는 걸로 하반기엔 좀 주제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시민 역량 강화의 방법으로 전문가 발제와 시민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백서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백인 토론회 같이 주제별로 이렇게 발표된 자료를 전문가들과 함께 마구마구 쉽게 토론해보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냐. 너무 형식에 맞춘 그 정제된 이런 토론보다는 그런 토론회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올해 사업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지난해에는 이제 전문가 중심의 이런 준비들
그 내용들 또 어떤 방안을 가지고 네.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이런 다양한 고민이 있었다면 올해는 그 고민은 적극적으로 같이 가져가면서 그 같이 가져가면서 조금 올해는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이제 또 시민들과 함께 네. 그런 고민들을 좀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네. 또 이렇게 우리가 그 넓힌다는 거 네, 갑자기 네, 용어가 네. 생각 안 되는데 네. 하여튼 뭐그 넓혀 가지고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거의 뭐 저희가 한 50분 가량 이렇게 두 분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시민 참여가 3분천 복원에 있어서 시민 참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이제 그 복원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복원 이후에도 이제 또 시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그 우리 시민분들이 아주 퀄리티 높은 또 그 질문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이제 기자분들이 계십니다. 군포시민신문. 예,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께서 그 시민들보다 이렇게 퀄리티 높은 질문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워낙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두 분의 기자가 각각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군포 시민신문 김건아라고 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그 수맥이 3본천 수맥이 뭐 터널 공사 등을 통해서 이제 많이들 끊겼다 이렇게 들었는데 3본천 복원 전에 그게 좀 이제 그 수맥이 복원될 방법은 좀 없는 건지, 완전 이제 터널 때문에 완전히 없어진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 당장 이제 3본천을 이렇게 복원한다 하면은 그런 자연에서 발원하는 물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될 수 있는지, 그 3본천에 흐르는 물 중에 대충 그 비율이 좀 궁금하고, 그런 비율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 12단지 뒤에 수맥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무가 이제 비가 오면은 그 뿌리가 이제 머금고 있다가 물이 좀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조금씩 내려보내는 게 이제 자연 물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바로 말라버리고 저 이제 소비가 돼버린 거죠. 안양철원으로 이미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12단지에 그 물이 중요하다 했던 거는 우리의 그 산의 이제 이 화강암이에요. 바위가. 그래서 굉장히 넓은 그 바위가 우물같이 이렇게 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 속으로 스미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걔도 이제 조금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그걸 깨버렸으니까 그 이제 물주머니가, 커다란 물주머니가 없어졌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자연 발원이 어느 정도나 되냐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거치지 않고 모든 물이 그냥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거는 뭐 제가 대안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양지공원에 사실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변했는데 물을 담는 그 큰 그릇이 있었고, 중앙공원에 굉장히 큰 그릇이 있었고, 또 물이 한꺼번에 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자근자근한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하면, 사실은 그게 몇 프로가 나오는지 뭐 수적으로 계산은 안 되지만 대안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물의 중요성을 별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여지까지의 그런 물들이 그냥 다 쭉쭉 빠졌던 부분이라서, 우리 이제 요 주제 중에, 토론회 주제 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 연구하실 분이 이제 나오시면 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거는 좀 토론을 통해서 약간 다듬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수리산의 물이 그렇게 적은 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도립공원 뒤에 하천을 지금 이제 직강하천으로 호박돌 갖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실은 수돗물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자연 하천의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1급, 2급수까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2급수를 먹을 수 있는 비상급수가 지금 도립공원 그 뒤에 물하고, 우리 이 물줄기를 살려야 되는 필요성이에요. 사실 3본천 때문에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명의 근원인 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까.
예, 뭐 자연 몇 프로가 되느냐는 제가 뭐 수적으로 말을 못하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물주머니가 깨졌으니까 네. 그 물주머니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미 만들어요? 아니 이거 만든다는 게 아니, 우리가 대안. 대안으로서 아까 네, 네. 얘기했듯이 중앙공원 밑에 네. 양정공원 밑에 있는 것들 예. 깨졌으니까 물주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그좀 물을 뭔가를- 담는 공간이 있어야 공간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사방댐이라니까 네, 정말 네, 사방댐을 네,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수계 이렇게 계속 두 분 다 표현하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다 모를 겁니다. 수계가 무슨 말인지 수계가 뭔지 짧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계가 물 흐르는 과정인데 물 흐르는 길인데 물길을 물길을 수계를 하는데 아까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게 되면은 수리산 도립공원에 있는 물줄기는 반월천을 빠져요. 그러니까 3번천하고는 직접 관계되지는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수리산에서 흐르는 물,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흐르는 물들에 대한 3번천에 흐르는 물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거기 그물에다가 한 50% 정도만 더 확보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행천이 아닌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다 보고 그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물을 끌고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감천 같은 경우는 정수장 물을 끌어다가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청계천도 끌어다가 내리고 있는 건데 그 마지막 방법이 아마 물을 끌어다 올리는 방법인데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쉬운 얘기 아니죠. 계속 쉬운 우리 얘기는 그래서 아니에요.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토론도 필요하고 시민들이 또 참여한 또 토론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기자, 저는 군포 시민신문에서 기자 활동하고 있는 진열이라고 하고요. 이게 그 3번천이 그 덮어진 지 3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이제 청년층은 이제 3번천이 덮여진 이후에 뭐 출생을 했거나 아니면 거주를 한 걸로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청년층은 이제 그 3번천이 왜 복원돼야 되냐라는 필요성이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근데 그 시민 참여라고 하면은 이제 청년층도 분명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 방안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층이 갖고 있는 SNS를 통한 홍보 능력이나 뭐 실행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청년층에 대한 어떤 활용 그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그 전에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지난번에 인봉구 박 센터장님 보고 제가 배웠습니다. 청계천 가봤죠? 청계천 가봤어요? 어렸을 때 가봤습니다. 아, 네, 어렸을 때면 기억이 없습니다. 아, 기억이 없어요. 네, 할 말이 없는데 청계천 TV에서는 봤죠. 네, 좀 TV했던 거. 그런 청계천이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인봉구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 3번천의 옛 전번천을 모른다라 하더라도 그 현재 기후 환경의 위기를 보게 되면은 자연적인 형태로서의 복원이라고 하는 형태가 왜 중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미래 세대에 살아갈 사람들인데 미래 세대에 있어서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자연 복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젊은 친구들이 현재 살고 있는 것 속에서만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하나의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아까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청계천을 그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왜 복원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기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있는 것이 현재로서 많은 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1.44km의 작은 3번천의 복원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보여지고 있는 친순 공간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은 대단하다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국가에서도 지방하천에 대한 통합하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면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소통하는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소통하는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 현재 우리 같은 사람 책으로 보면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공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또 보니까 뭐 엘니뇨, 라나뇨 뭐 이렇게 현상 때문에 엄청나게 기후 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덥다고 하는데 뭐 다른 뭐 청계천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점 중에 하나가 그 청계천이 그러니까 열을 내리는 측면도 있고 자연 형태로의 어떤 복개라는 게
결국은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조그마한 또 하나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방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쭉 해오면서 또 올해도 이제 시민 공론장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면 갈수록 그 비용. 복원의 그 필요성이 훨씬 더 느껴지는 어떤 그렇고 아마 저도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드는 게 아마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걸 많이 접하고 알면 알수록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두 분 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근순 대표님과 이진묵 소장님께서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하지 못하신 말씀 꼭 이거는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네. 지난번에 뭐라 임봉구 센터장님이 뭐 멋있게 하셔가지고 이제 각자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해주십시오. 저는 뭐 제가 저기 생태 쪽이 전공이 아니고 문화 쪽이 전공, 역사 문화 쪽이다 보니까 3번천을 복원할 때 단지 치수 공간의 통합 하천 관리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 3번천 주변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화적 자원, 예를 들면 3번이라는 명칭 또는 산밑이라고 하는 명칭, 산절이라는 또는 수리산 자락 등의 문화사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천만이 문제가 아니라 3번천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사적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제기되어야 아마 오히려 3번천 복원에 훨씬 더 풍부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것 속에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아마 복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과장된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보죠. 너무나도 또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3번천 복원 자체가 무슨 기후환경 전체를 갖다가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데 지나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밑바탕이 되어야 아마 이 3번천 복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화사적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러한 것들이 좀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까 질문했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미래 세대인데요. 사실 나의 개인 생각은 아니고 3번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1.44km가 이제 거기서 발생한 건데, 거기에 이제 추구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장기 계획으로 미래 세대가 이용할 하천 복원 사업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후변화 탄소 중립 기반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안 하면 못 살거든요. 우리나라 수출도 안 돼요. 앞으로 해야 되는 거고 도시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왜냐하면 경제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재안전한 하천 복원 사업이 되어야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고 생태계가 건강하고 사람이 건강한 힐링 하천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번천 복원은 누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함께 협의하여 풀어나가는 과정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실패한다. 네, 하천 복원하다가 실패한 데 되게 많거든요. 그게 시민 참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하천 복원을 해서 실패한 데가 뭐냐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시민들은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바라보다가 이게 이제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단체인데 어느 날 보니까 하천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뭐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시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청년들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세대가 이어간다. 저는 이제 세대가 이어가는 걸 위해서 하지 제가 지역에서 환경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제가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3번초 복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의 이제 막 한 10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서 하고 있어요. 약간 단체 내에서 저한테 압박도 했어요. 10년을 더 해야 돼. 네, 그래서 옆으로 갈 생각 하지 말고 행동 좀 해달라.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거를 엮어내지 않으면 힘이 안 되거든요. 시민의 힘이 큰 힘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엮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경험으로 여지까지 걸어왔던 경험으로 좀 해달라는 당부 압박. 때문에 압박이 더 해요. 사실은 좋은 얘기 아니지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하는 이 산문점 복원 사업이 10년의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벌써 이제 발표하고 나서 한 지금 2년, 1년이 지나가고 네. 이제 2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초기 작업부터 열심히 또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그래도 바라고 원하는 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또 기후 위기로부터 또 안전할 수 있는 그나마 뭐 그런 사천의 복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차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앞으로 3차, 4차가 남아 있는데 3차, 4차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기술 및 스태프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이 기획은 미디어 시민연대가 주최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그리고 군포시민신문 그리고 군포시민평생교육원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다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